네, 안녕하세요. 거성컴퓨터학원 조석임입니다. 이번 시간은 KPC 자격센터에서 주관하는 CAD 실무능력평가 2급 시험 2025년 8월 9일 출제된 기출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터넷으로 KPC 자격 홈페이지에 가셔서 자료실에 기출 샘플 문제를 클릭을 하시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바로 문제 항목이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는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을 CAD 실무능력 평가를 선택을 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이제 CAD 실무능력 평가 기출문제가 나올 건데 이 중에 CAT 2급 정기시험 25년 8월 9일 출제된 기출문제 답안 목록을 클릭해서 문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압축을 풀고 그 안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1교시와 2교시 두 개의 폴더가 있을 건데 저는 1교시 문제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1교시하고 2교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시험을 먼저 보냐 나중에 보냐 차이인데 저는 1교시 문제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폴더 안에 들어가 보시면 PDF 파일이 두 개가 있는데 1번 파일이 문제 메인 파일입니다. 2번은 나중에 배치 작업을 할 때 주어지는 외곽선에 대한 정보를 가진 문제 파일이고요. 그래서 1번 문제를 열어서 작업을 할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CAD 2014 한글 버전을 사용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에 응시할 때는 여러분이 시험에 응시하는 고사장의 CAD 버전을 확인을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처음에 이제 설정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저장. 단축키는 컨트롤 S. 항상 해줘야 되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는 도면층 설정. 단축키는 LA. 세 번째가 문자 설정. 단축키는 ST. 네 번째가 치수 설정. 단축키는 D. 다섯 번째가 객체 스냅 설정. 단축키는 OS. 여섯 번째가 CAD 환경 설정. 단축키는 OP 옵션입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시기 전에 항상 이 기본적인 설정을 하고 그리고 작업을 진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장을 해줘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문서 폴더에다가 바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2025년 8월 9일 출제된 1교시 문제니까 2025-0809-01이라고 저장을 할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하시는 컴퓨터에서 문서나 아니면 바탕화면이나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폴더에 2025-0809 01이라고 뭐 저장을 하시면 무난하겠죠. 저장을 하신 다음에 이제 도면층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단축키는 LA입니다. L 한영키 확인하시고 LA 엔터를 하시면 도면층 관리자 상자 창이 뜰 건데 기본적으로 0이라는 도면층은 하나가 존재를 하죠. 자,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7개의 도면층을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외형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외형선,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도면층이 추가가 되니까 숨은선, 중심선, 가상선, 선 종류 4개, 그리고 치수, 문자, 뷰포트 이렇게 3개의 도면층을 추가를 해서 7개의 도면층을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색상을 지정을 해야겠죠. 가상선의 그 색상은 선홍색, 문자는 흰색이니까 그대로 놔두고 뷰포트는 이제 하늘색인데 여기서 색상 색인의 번호가 있는데 빨간색이 1번, 노란색이 2번, 초록색이 3번, 하늘색이 4, 파란색이 5, 선홍색이 6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뷰포트는 하늘색이니까 4겠죠. 그래서 4라고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늘색으로 색깔이 지정이 됩니다. 편한 대로 하세요. 이 아래에서 색깔을 선택하셔도 좋고 아니면 번호에 해당되는 그 숫자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도면층에 맞는 색깔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지정이 되고 선 종류는 가상선, 숨은선, 중심선 이 세 개만 바꿀 겁니다. 가상선의 컨티뉴스를 클릭해서 선 종류 선택창이 뜰 건데 로드 불러오겠다. 이 창의 크기는 여러분이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컨트롤 키를 누르고 히든, 컨트롤 키를 누르고 팬텀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에 자 가상선이니까 팬텀 확인, 숨은선은 히든 확인, 그리고 중심선은 센터 확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선의 종류는 외형선이잖아요. 외형선이 메인이기 때문에 외형선 도면층을 선택하고 현재로 설정, 이 단추를 클릭해서 외형선을 메인으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이 도면층 상자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이 홈 패널에 홈 메뉴에 도면층 그룹에 보시면 외형선이 선택이 되어 있고 이 목록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여러분이 만든 도면층 7개가 이렇게 주르륵 나오면은 작업이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자 설정이죠. 한영키를 확인하시고 ST 엔터. 그래서 문자 스타일 이 대화 상자가 뜨면은 글꼴을 굴림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이제 골뱅이 굴림이 있는데 골뱅이가 붙는 글꼴은 오토캐드에서 세로 글꼴입니다. 그래서 그냥 굴림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굴림을 선택하고 적용 닫기. 그러면 이제 문자 설정이 끝나고 자 치수 설정 디엔터. 자 치수 스타일 관리자 대화 상자가 뜨죠. 수정을 클릭을 해서 기호 및 화살표 탭에 중심 표식 없음을 체크를 해주시고 일단 첫 번째가 자 두 번째 문자 탭에서 문자 색상을 노란색 문자 탭의 문자 색상을 노란색 세 번째 맞춤 탭에 여러분 문제에 보시면 이렇게 축척이 2분의 1이라고 정보가 제공이 되죠. 그래서 이 축척에 따라서 맞춤 탭의 이 축척 설정에서 2분의 1이면 2, 3분의 1이면 3, 4분의 1이면 4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라고 설정을 하고 마지막에 1차 단위 탭에서 선형 치수의 정밀도를 0.00000 가장 그 값이 세분화된 거 그래서 이제 후행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각도도 10진도수인데 정밀도를 0.0000000 후행. 그러니까 이 후행이라는 건 뭐냐면 값이 이제 정수로 나올 때는 정수까지만 표현을 하다가 정수가 아닌 치수나 아니면 각도 값이 적용이 될 때에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CAT2급에서는 정수까지만의 그 정수까지의 치수만 제공이 되고 그 이하의 소수점이 적용되는 치수는 나오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만약에 이제 정수가 아닌 치수가 만약에 구해진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을 눌러서 닫기를 눌러주시면 이제 치수 설정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객체 스냅 설정 OS 엔터를 하시면 이제 이렇게 제도 설정 대화 상자에 객체 스냅 화면이 나올 건데 이거는 사실 정해져 있지 않은데 중간점을 끄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은 중간점을 켜는 게 제도할 때는 더 좋지만 편리하지만 이 CAT 2급 시험 제도를 할 때에는 중간점이 켜져 있게 되면 잘못된 포인트를 찍어서 위치 틀림이 나올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서 이제 중간점을 끄고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끝점, 중심, 4분교차 연장 이렇게 5개를 켜놓고 작업하는 거 추천을 드리고 이제 그 이외에 여러분이 연습한 대로 다른 어떤 객체순의 포인트를 활용할 수도 있긴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중간점은 끄고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AD 환경 설정 옵션이죠. OP 엔터를 해서 한 번 설정하면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열기 및 저장 탭에 자동 저장이 체크가 되어 있고 5분 간격으로 저장이 체크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을 보실 때도 고사장에 가서 처음에 꼭 이 자동 저장이 되어 있고 5분 간격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시험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설정이 끝났으니까 이제 문제 화면을 보고 본격적인 제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제도를 할 때 투상을 해서 삼각법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치수가 없는 부분들에 대한 개체를 그려 나가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투상이란 건 뭐냐면 2D 도면을 보고 3D로 완성되었을 때의 모양이 어떤 거다라고 이제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 반대로 이제 입체 형상을 보고 이거를 2D로 전개를 할 때 어떻게 전개가 되어야 될지를 이제 그려보는 게 이제 투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이제 도면을 보고 이 도면대로 완성이 됐을 때 완성된 모양이 어떻게 생겼구나 라고 이제 머릿속에 상상을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일단 간단하게 정면도에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우측면도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이 부분. 그리고 평면도에서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에. 그리고 이제 정면도에서 이렇게 반지름 44짜리 원의 일부가 그려져 있는 이 부분이 우측면도에서는 이렇게 수문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고 그리고 평면도에선 바로 여기 70이라고 치수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중심선, 가상선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이 이렇게 사선으로 잘린 단면이 여기에 타원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면도에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이제 파인 부분이 있죠. 이 파인 부분이 여기에 이제 선으로 외형선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이 부분. 근데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 부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정면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수문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우측면도로 봤을 때 이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제 평면도에서는 수문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3D로 형상을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도면대로 완성된 모양이 정면, 이게 이제 정면이죠. 예, 그리고 평면, 삼각법의 원리에서 위에서 봤을 때 평면, 그리고 우측면도 이렇게 이건데 이거를 이제 입체 형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모양. 위에서 봤을 때 평면도, 정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우측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 그래서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예를 들면 이 부분, 반지름 44 부분 여긴데 이렇게 우측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이죠. 이렇게 갔을 때 지금 여기 선이 많이 보이는데 이건 곡면을 표현하는 거고 사실 실질적으로는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이 원 부분이자 이제
평면 위에서 봤을 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여기죠. 이렇게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제 이 부분이라고 안내를 드렸었죠. 타원 부분. 네. 그리고 이제 이 형상을 제가 간단하게 작업을 해봤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좀 틀릴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데는 다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측면도의 이 원통 부분이 정면도의 이 부분이자 이제 평면도의 이 부분인데 이 원통, 그러니까 약간 콘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3D에서는 이 콘이 본체하고 합쳐진 모양 부분인데 사실 그냥 일반적인 형상으로 봤을 때는 이겁니다. 이런 모양. 예, 이런 모양이죠. 예, 큰 원통, 큰 원, 작은 원이 서로 연결이 돼서 이제 이런 약간 콘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여기에 겹쳐지면서 이렇게 이제 합쳐지는 이 부분, 이런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이 그릴 때 이제 어떻게 그려야 될지를 이 투상을 좀 해서 파악을 해야만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인트를 따서 그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그리기에는 이거는 좀 좋지 않습니다. 못 그릴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잘 설명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투상을 먼저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해보시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도면 제도를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일각선을 잡아야 되니까 정면도 그리고 우측면도 평면도가 이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치수가 뭐냐면 전체 너비 141 그리고 폭 여기에 치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바로 이 치수가 여기에 해당되는 치수죠. 삼각법의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폭 그리고 마지막에 높이 이 세 개의 치수가 있으면은 저희가 어렵지 않게 이 일각선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X라인 구성선, 무한선, X의 렌터 그래서 수평으로 선을 하나 그리고 빠져나갔다가 다시 X라인으로 수직으로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1이죠. 오프셋으로 141 띄우고 우측으로 휠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이 그 확대 축소를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정면도와 우측면도의 이 사이의 간격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 100 정도 주겠습니다. 오프셋으로 100 정도 띄우고 다시 이제 여기 값은 109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프셋으로 109 그래서 이렇게 띄우시면 됩니다. 지금 한 작업이 뭐냐 처음에 그린 이 구성선 무한선이 바로 이 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이 이 구성선이 됩니다. 무한선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세 개 바로 이 선 141 그리고 여기 사이 값은 100 정도 띄운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선은 여기엔 치수가 없지만 삼각법의 원리에 109만큼 띄운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높이는 104, 오프셋으로 104만큼 띄우고 정면도와 평면도도 100만큼 띄우겠습니다. 오프셋으로 100만큼 띄우고 그리고 다시 109니까 109만큼 띄우면 이렇게 이제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에 해당되는 외곽선이 다 작업이 되는 겁니다. 트림으로 정리하시고 가운데 정리. 그럼 이렇게 사각형이 4개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 45도 라인으로 이 끝점과 끝점을 찍으신 다음에 이 선들을 지우시면 이렇게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외곽선이 그려지면서 45도 선까지 이 45도 선은 평면도와 정면도가 서로 포인트를 주고받고
정면도와 우측면도가 서로 포인트를 주고받는데 평면도와 우측면도는 바로 포인트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각도가 90도잖아요. 정확하게 반절이 45도라 이 45도를 기준으로 포인트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 45도 선도 그려 주셔야 됩니다. 이 45도 선 위치는 이 끝에서 그리고 이 끝에서 교차되는 지점에 이 45도 선이 위치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격적인 제도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그리고 이 사각형 X라인으로 그렸구나.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중에 어느 부분을 먼저 그릴지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평면도 같은 경우는 이제 치수가 4개인데 이 안쪽에 있는 선들을 먼저 그리기에는 너무나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정면도나 우측면도를 그릴 건데 일단은 정면도를 좀 그리고 우측면도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해진 건 없는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연습을 하셨겠죠. 그러면 그동안의 연습을 통해서 이 부분은 내가 그릴 수 있겠구나. 이 부분은 지금은 그리기 어렵겠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좀 더 쉽게 그릴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사선을 그릴 건데 여기 62도라고 되어 있고 평행선상이 이제 57이라는 이제 이 사이 거리값을 가지고 그래서 라인으로 이 끝점을 찍어서 각도 62도짜리 선을 그리신 다음에 오프셋으로 57만큼 띄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57이라고 되어 있고 36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오프셋으로 57만큼 위로 다시 36만큼 좌측으로 띄운 다음에 정리를 해야겠죠. 자, 뭐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그려지겠죠. 네, 62도짜리 선 그려서 57 그리고 57, 36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은 아직은 못 그리죠. 여기 부분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반지름 44 여기 중심 표시 있기 때문에 원그리기 명령을 통해서 이 끝점을 찍어서 반지름 44 그리고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여기까지는 주어지는 치수에 의해서 쉽게 그릴 수 있는 정면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치수 설정에서 중심 표식 없음을 하잖아요. 중심 표식을 직접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자, 이걸 이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서클로 원그리기로 이 끝점을 찍어서 반지름을 6으로 해서 원을 하나 그리신 다음에 왜 6이냐? 값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6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생각돼서 6이라고 안내를 드린 거고 라인으로 4분점, 4분점, 4분점 끝점 그래서 원을 지우신 다음에 이 선 두 개는 도면층에서 이 목록 단추를 눌러서 중심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살짝 떨어져 있는 이 부분은 나중에 랜슨 명령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면도 여기까지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측면도를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이제 그릴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있긴 하지만 일단 이 원 부분을 그려야 이 부분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자, 라인으로 이제 이 끝점에서 여기 각도 61도라고 되어 있죠. 각도 61도짜리 선을 그리신 다음에
마찬가지 54 오프셋으로 54만큼 띄워서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선은 이제 당연히 이제 여기서 나오는 선이겠죠. 그래서 포인트를 따도 되고 아니면 오프셋으로 57만큼 띄워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여기까지 별 문제 없이 작업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반지름 13, 반지름 26, 여기 이제 이 교차점, 끝점, 반지름 13, 반지름 26. 반지름 26짜리 큰 원은 이 사선을 기준으로 정리를 하시고, 반지름 13짜리 원은 트림으로 여기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심선까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으로 선 하나 그리고 선 하나 그린 다음에 매치 프롭이란 명령이 있습니다. 특성 복사 MA 엔터를 하신 다음에 어떤 선의 특성을 이 중심선을 클릭, 그래서 이 중심선의 특성을 어디에 적용을 할 거냐, 이 선과 이 선에 적용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중심선으로 선이 바뀌고요. 여기에 있는 이 지금 이 선은 아직은 여러분이 못 그립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이제 안내를 드렸던 이 반지름 44짜리 원 부분이, 이 부분이 바로 이 수문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자 평면도에서 이 부분이라고 안내를 드렸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수문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가 70이니까 라인으로 이제 선을 하나 이렇게 보조선을 그린 다음에 오프셋으로 70만큼 띄우고, 그리고 나서 이 원의 끝점에서 그대로 이제 극좌표를 띄워서 선을 그리신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선과 이 선은 도면층에서 수문선으로 바꿔주시면, 여기까지 작업을 하시면 이제 우측면도에 치수가 주어지는 그릴 수 있는 부분도 다 그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우측면도를 그렸기 때문에 우측면도의 이 원 부분으로 이제 정면도의 이 콘 부분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여기 17하고 48 평면도에 아직 평면도를 그리지 않았지만 이 포인트가 여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48 이 포인트가 여기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라인으로 일단 선을 하나 이렇게 그냥 겹치게 그린 다음에 오프셋으로 17만큼 띄우고 48만큼 띄웁니다. 17, 48 지금 이 선 두 개를 그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 콘을 이제 2D로만 보면 사다리꼴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을 그릴 건데 어디서? 자, 라인으로 여기 끝에서 오는 선이 바로 이 지점이고요. 여기 4분점에서 오는 끝에서 오는 선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바로 어디까지? 이건 아까 3D를 좀 형상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그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면도의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 우측에서 봤을 때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오는 이 지점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작은 반지름 13짜리 원의 4분점이 되는 거고, 여기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지점은 바로 이 교차점이 되는 거겠죠. 이 지점,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두 군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인으로 여기에서 가는 선, 그래서 이렇게 사선, 이 사선, 그리고 여기서 가는 선, 그래서 이렇게 사선, 이 부분이 그려졌죠. 바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우고 TR 엔터로 기준을 잡아서 위아래를 정리하시면 이렇게 이 사다리꼴, 이 콘 부분이 작업이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보조 라인은 지워야겠죠. 선생님, 여기 있는 이 사선, 숨은 선도 그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여기 이 평면도의 이 부분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못 그립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자, 숨은 선으로 그때그때 선 종류를 지정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수정에 점에서 끊기 브레이크로 선 클릭, 그리고 이 교차점 클릭, 그러면 선이 끊어지죠. 그래서 매치 프롭으로 이 숨은 선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여기도 잘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선까지가 숨은 선이니까 다시 한번 수정의 점에서 끊기 브레이크로 클릭, 클릭. 그래서 숨은 선을 적용하시면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작업이 될 겁니다. 숨은 중심선, 그려주셔야겠죠. 적당히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심선을 적용을 하시면 이렇게. 그러면 뭐 정면도와 우측면도에 이제 그릴 수 있는 부분은 다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중심선 아주 작게 하나 있네요. 뭐 6짜리 선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왜 6이냐?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적당히 6 정도로 이제 이런 중심선을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평면도 작업을 진행을 해 나가야겠죠. 자, 치수가 주어지는 부분 70, 이 부분을 먼저 그리죠. 이 반지름 44, 그리고 여기에 숨은 선 2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그리는 겁니다. 7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프셋으로 70만큼 띄우고 라인으로 여기 원에 이 끝점에서 선을 올려서 그리면 이제 이 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선, 이렇게 이 선. 자, 트림으로 정리하고 정리를 합니다. 일단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게 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일단 이 타원까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원은 이 원이 이렇게 사선으로 잘린 단면이 타원으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 영상을 혹시라도 보신 분들은 그 그리는 방법을 알고 계실 건데 좀 어려워요. 살짝 도면층을 뷰포트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원그리기 명령으로 이 끝점을 찍어서 반지름 44짜리 원을 그리고 X라인으로 수직으로 4분, 중심 4분, 수평으로 4분, 중심 4분, 이렇게 원을 그리고 수직으로 선 3개, 수평으로 선 3개를 그려줍니다. 자, 우측면도에서 이 선 3개와 사선이 교차되는 데서 이제 선 3개가 그려져야 되는데 사선이 지금 2개인데 이 둘 중에 어떤 사선과 이제 교차되는 점에서 선이 그려져야 되냐면
타원이 있는 곳의 위치가 여기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이 타원이 있는 위치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 사선이 되겠죠. 이 사선은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여기 선이 지금 이 선 두 개와는 교차가 되고 있지만 이 선과는 교차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장 명령을 통해서 연장을 하신 다음에 XL 수직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선을 3개를 그려주시고 정확히 교차 지점에 선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 선 3개와 이 45도가 교차되게 해서 다시 한번 X라인 수평으로 하나, 둘, 셋. 물론 이제 이렇게만 그려야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은데 이제 여러 상황에서 가장 안전하게 실수 없이 그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원에서 선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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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도를 거쳐서 이렇게 왔을 때 직사각형 4개의 공간이 나오죠. 여기에 이제 타원을 그리시면 됩니다. 타원을 그리는 단축키 명령은 일립스 EL입니다. 자, EL 양쪽 끝점 그리고 위아래 교차점 중에 하나를 찍으시면 이렇게 이제 타원이 그려지게 되겠죠. 타원을 그렸다면 드래그해서 선을 지우고 여기 늘렸던 선도 지웁니다. 45도 선은 뭐 그대로 놔둬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지점이 과연 이제 이 타원이 지금 잘 그려졌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자, 조금만 집중하시고 매치 프로브로 일단 타원의 선의 종류를 외형선으로 바꾼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 선까지 그냥 지우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지워주세요. 어차피 선 종류가 다르니까 끊어도 되지만 자, 이 지점을 확인하는 방법 라인으로 이제 여기서 올라갔을 때 클릭 이렇게 내려오면은 바로 여기 포인트 클릭 그래서 클릭 이렇게 직사각형이 정확하게 그려져야 그 포인트는 제대로 된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직사각형이 그려지지 않거나 선이 틀어지거나 그러면 그건 잘못된 포인트예요. 지금은 정확하게 잘 그려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도면층을 이제 외형선으로 바꾸시고 라인으로 선 하나 살짝 그래서 매치 프로브로 중심선을 적용을 합니다. 이 선 두 개는 중심선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리시다 보면은 선생님 저는 이렇게 중심선으로 여기 문제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는 실선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거 뭐 잘못된 건가요?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선을 제대로 지정을 했어도 선 축척에 의해서 일점세선이나 파선이 좀 모양이 달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LTS라는 선축척 명령을 통해서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모형 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배치 1탭에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은 이제 작업을 다 하고 나서 따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결론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선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이 이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이면입니다. 이면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는 포인트가 여기고 여기서 올라가는 포인트가 이 선이 되겠죠. 그리고 이 지점은 이 부분이니까 이렇게 여기 이제 45도를 거쳐서 여기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래서 자 라인으로 여기서 선 하나 가고 여기서 선 하나 가고 그리고 여기에서 선이 올라가는 이 지점이 바로
이 선이 됩니다. 이 선. 이 선. 정리를 바로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복잡해서 뭐가 뭔지 모르니까 트림으로 일단 이 부분 지우고 다시 이제 이 부분 정리하신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냥 이렇게 가는 선입니다. 이렇게 가는 이 부분 라인으로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려주신 다음에 수정의 점에서 끊기로 끊어주신 다음에 이 선은 가상선, 그리고 다시 수정 점에서 끊기 브레이크로 끊어서 숨은 선을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집니다. 아직 이 부분은 작업을 더 해야 되니까 이 선을 기준으로 정리를 일단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 숨은 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 모서리가 바로 이 사선 파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자 이제 이 부분인데, 이거를 3D로 한번 보여드리면 왜 다시 또 지웠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면에서 보면은 이 부분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우측면도로 봤을 때 바로 여기 이 부분이죠. 이렇게 파인 부분이, 이 파인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정면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되는 거고, 평면에서 이렇게 렉이 있네. 이렇게 보시면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시 약간 렉이 있어서 이렇게 이 부분인 겁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그릴 때는 선이 여기서 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선이 여기고, 그리고 이 선은 45도 선을 기준으로 이 포인트가 이제 바로 여기가 됩니다. 여기가 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레이 명령 한번 써볼까요? RAY. 이 끝점을 찍어서 선 하나 올리고, 이 끝점을 찍어서 선 하나 올리고, 그러면 선 두 개가 그려졌죠. 이 선과 이 선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선 하나 올리고 여기서 선 하나 올려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 그려졌어요. 이렇게. 자, 기준을 잡아서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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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정리. 그러면 지금 보이십니까? 이렇게 이렇게 라인으로 이제 여기서 여기 선, 그게 이제 이 사선, 이 부분 정리하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수정 점에서 끊기 브레이크로 정리하신 다음에 매치 프롭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제 이 부분이 그려지는 겁니다. 여기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가는 선이 이 선, 여기서 가는 선이 이 선, 이렇게. 자, 이제 거의 다 작업이 완료가 됐고, 가장 어려운 이제 이 부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인데, 자, 이 3D 형상으로 봤을 때 3D 형상으로 봤을 때 처음에 이런 모양이라고 안내를 드렸죠. 이런 콘의 모양. 이 콘이 이제 본체와 합쳐지면서 이렇게 이제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자,
이 부분을 이제 그려야 되는데 합쳐지기 전에, 즉 무슨 말이냐, 여기다가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합쳐지기 전에는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 17, 48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프셋으로 17만큼 띄우고 48만큼 띄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릴 때와 똑같습니다. 자, 가장 이 4분점에서 가는 선이 여기가 될 거고, 이 지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에선 존재하지 않지만, 원래, 그러니까 이 사선은 그 합쳐진 후에라도 이제 이렇게, 즉,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합쳐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원래대로 이 작은 원과 이 큰 원이 연결이 되는 이런 모양이잖아요. 이 모양. 그러니까 여기 4분점에서 이렇게 45도를 거쳐서 여기까지 그냥 자동으로 가지네. 이거는 아니다. 살짝 다르다. 살짝 다릅니다. 야, 이거 조심해야겠다. 살짝 다른데? 이건 레이 명령으로 해야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확대를 해보시면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다릅니다. 지금 이 선을 그려야 되는 이게, 만약에 여기가 좀 애매하다 생각되면은 이 선은 나중에 그리면 되니까 일단 지우고, 여기서 선을 이렇게 그려서 이 끝점이 지금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지금 이걸 그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걸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원은 존재를 하니까 여기 4분점에서 이렇게 여기 4분점에서 틀어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알고 나면 사실 참 별거 아닌데.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그렸으니까 정리하고 이 원도 지우고, 그리고 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선은 그리셔도 됩니다. 이제 여기 이 선은 그대로 이렇게 와서 정리. 여기가 닿는 것처럼 보여도 살짝 떨어져. 어차피 이제 여기 정리를 하겠지만 이렇게 이걸 그림으로 해서 이제 이 부분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는 어떻게 그리냐. 여기는 이 끝이 바로 이 지점이잖아요. 이 끝선상이 이렇게 오는 뭐 여기가 되겠죠. 이 부분. 그래서 이제 여기 중심선은 이제 여기서 그리고, 저는 끊어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 종류가 다르니까. 지우고, 자, 이 지점, 여기서 올라가는 이 지점이죠. 여기에서 이제 바로 내려오는 이 부분, 이걸 그려야겠죠. 아, 이거부터 그렸어야 되네. 자, 트림으로 여기 정리를 합니다. 아이고 오히려 더 헷갈리는데. 이 부분을 다시 가볼까? 자, 다시 좀 되돌렸습니다. 되돌리고 나서 이 부분을 그린 다음에 어차피 이 부분은 없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그려지는 거죠. 이 부분이 여기가 그려지면 여기에 있는 이 원이 바로 이 라인에서 오는 이렇게 바로 이 지점이 되는 거고,
서클로 이 중심점에서 이렇게 원을 그리시면 이 부분이 그려집니다. 이게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트림으로 이제 정리하시면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이 남을 거고, 이 부분이 그려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기서 가는 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또 어디냐, 이 지점이 되는 거고, 여기서 가는 선이, 이건 이제 지워야 되고, 여기서 가는 선이 바로 이 선이 돼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선. 트림으로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시 한번 이 포인트가 와서 이 원이 그려지는 거고, 이 원이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이 작업이 되면서 여기 포인트가 생성이 돼서 이제 이 포인트가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원래 있는 거고, 이렇게. 네. 아래쪽은 뭐 바로 여기죠. 여기에서 가는 선, 그리고 여기서 가는 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선은 이제 숨은 선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제가 중심선, 그러면 이제 이 가장 어려운 이 부분이 이렇게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그리면서 당연히 이제 여기도 이제 작업이 됐으니까 숨은 선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점에서 끊기로 이제 여기 한번 끊어주고, 다시 한 번 더 점에서 끊기로 여기 한번 끊어서 숨은 선을 적용하시면 이렇게. 글쎄요, 이 콘의 원리를 알고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작업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형상을 좀 그려본 적이 없거나 이 원리를 투상이 안 되는 분들은 이 부분을 그릴 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우측면도의 이 부분으로 이제 여기를 그렸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 정면도의 이 사선, 숨은 선으로 되어 있는 이 사선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여기서 이렇게 선, 그게 이제 여기 포인트고요.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래서 사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여기서 가는 겁니다. 여기서 매치 프로브로 숨은 선을 적용을 하시면 이 사선까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작업이 이제 다 됐죠. 그러면 선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랜슨 명령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en 증분 de 옵션으로 선을 늘리거나 줄이는, 자, 랜슨 증분 de, 띄우는 거리 값은 -2 정도로 주겠습니다. 왜 -2냐? 그건 정해지지 않았어요. 제가 그냥 임의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띄워야 되냐? 여기. 그리고 우측면도 이 부분과 이제 이 부분, 여기는 살짝 띄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평면도에서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띄워주시면 되고, 좀 늘리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밖에 없네요. 저는 미리 좀 늘려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을 때에는 선을 클릭해서
그립을 클릭하고 이렇게 적당히 늘려주시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을 안 하셨다면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렇게만 작업을 했어. 이렇게만, 여기도 이렇게. 그러면 이왕 한 거 여기까지 해볼까요? 네, 여기까지만 이렇게 선을 그렸다면은 len 증분 de 늘리는 거리값은 한 4 정도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나 5나 6 정도. 그래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4만큼 늘어납니다. 선이.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해줘야 되냐? 해주세요.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작업이 완료가 됐죠. 이제 치수를 뽑아서 마무리를 하고 검도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층에서 치수를 선택하고 주석의 선형으로 자 70, 48, 17, 109, 36, 57, 141. 치수 뽑을 때 이렇게 뽑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104. 자, 54라는 치수를 뽑을 때 선형으로 끝점과 끝점을 찍고 아래쪽 옵션 중에 회전 R, 로테이트, R 엔터를 하거나 그럼 물어보죠. 각도를 몇 도로 할 거냐? 클릭, 클릭. 그러면 내가 클릭한 이 선이 각도가 적용이 돼서 이렇게 치수가 뽑힙니다. 클릭. 이 치수 보조선은 이제 꺼주기 옵션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한 번 더 57까지 다시 한번 선형 치수로 끝점과 끝점을 찍고 여기 살짝 안 띄웠네. 자, 회전 R 각도를 물어볼 때 클릭, 클릭. 그래서 이제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삽입을 하신 다음에 해당하는 치수를 클릭, 컨트롤 숫자 1을 누르거나 마우스로 우클릭, 특성을 클릭을 해서 치수 보조선, 이 치수 같은 경우는 치수 보조선 1, 2를 다 꺼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치수 보조선이 꺼지면서 문제대로 우측면도에 있는 54는 이 지점을 먼저 찍고 이 지점을 나중에 찍었기 때문에 이 선이 치수 보조선 1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숫자 1, 치수 보조선 1만 꺼주시면 이렇게 꺼지면서 이제 문제 도면과 똑같이 표현이 되겠죠. 자, 이제 각도. 자, 선과 선을 클릭해서 61도, 선과 선을 클릭해서 62도. 반지름이 지금 3개가 치수가 있네요. 자, 반지름. 일단 반지름 44, 반지름 13, 그리고 26. 두 가지 옵션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중심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거고 이제 나머지 이 치수 2개는 꺾어줘야겠죠. 꺾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D 엔터. 재지정. 수정과 재지정의 차이점은 수정은 다 바꾸는 거고 재지정은 일부만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탭에 ISO 표준이 치수가 꺾입니다. 확인, 닫기. 그래서 주석의 업데이트로 26과 13 치수를 선택하시고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꺾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44 중심까지 이어지게 만들어야겠죠. D 엔터, 재지정. 맞춤 탭에 문자 화살표 모두를 선택을 하고 확인, 닫기. 그래서 업데이트 해주겠다. 해당하는 치수 클릭, 엔터 해주시면 이렇게 중심까지 이어지면서 표현이 되겠습니다. 살짝 띄워야겠다. 눈에 자꾸 걸린다.
아까 이 지점을 찍어서 이제 여기가 적용이 돼서 그냥 하면 안 되고 랜슨 명령으로 줄여야겠네요.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작업이 이렇게 됐고, 내가 작업한 결과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야, 이번 영상이 굉장히 길어지네요. 문제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1교시 폴더에 보면은 여기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이 모범 답안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신 다음에 KPC 자격센터에서 주관하는 모범 답안입니다. 드래그해서 복사 단축키는 컨트롤 C입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C를 한번 튕겨주시면 이 모범 답안이 복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작업한 파일에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이 모범 답안을 드래그 홈의 특성에서 색깔을 선홍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가장 사용을 안 한 선이니까 하늘색으로 바꿔주셔도 되고 이거는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자, 치수는 LA 엔터 도면층에서 치수 도면층을 꺼주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치수 도면층을 끄고 나서 이게 모범 답안이니까 M 엔터 무브로 드래그 엔터 끝점을 찍어서 동일한 끝점에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확히 이렇게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시면 아, 잘 됐구나. 예. 자, 우측면도 정확히 잘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평면도 간격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선이 잘 맞는지 확인을 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뭐를 보시면 좋겠냐? 치수가 혹시 개수가 부족하지 않은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 6개 하나 둘 셋 넷 다 6개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오버킬 명령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겹치면은 그 8점이 감점이 되기 때문에 OVER KILL 오버킬 명령 오버까지만 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버킬 전 객체를 다 선택 엔터 중복 객체 삭제 대화 상자가 뜰 겁니다. 이제 버전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데 그래서 확인을 기본 설정으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0개의 중첩 객체 삭제되었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만약 혹시 삭제됐다 뭐 1개, 2개, 3개 이렇게 삭제되었다는 메시지가 뜬다면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겹치게 그렸다란 얘기니까 틀린 건 아니지만 앞으로 연습을 할 때 겹치지 않게 그리는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2025년 8월 9일 출제된 1교시 기출문제였습니다. 글쎄요. 어려운데? 이거 글쎄요. 투상을 좀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평소에 이런 형상을 좀 연습을 해보신 분이라면 잘 하실 수 있겠지만 안 해보신 분들은 이 부분을 그릴 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이제 영상을 보면서 잘 연습을 하셔서 다음에라도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